최고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GBC 법률 상담의 구도경입니다.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고 계속해서 새로운 행정명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요, 이민법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특별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다양한 이민 관련 제안을 한 가운데 꼭 알아야 하는 부분들을 이 시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민법 전문 천관우 변호사님 모시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관련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이후 1,100만여 명에 달하는 서류 미비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겠다. 뭐 이런 이민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취임과 동시에 그 의회에다가 이제 법안을 보냈습니다. 네. 이건 법 아닙니다. 아직 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네네. 뭐 이름을 이제 2021년 시민권 법안. 그래서 2021 Citizenship Act라고 그래서 네. 보냈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알려진 것처럼 이렇게 불체자 구제안이 아니고요. 아, 광범위한 이민 개혁을 포함한 법안인데 그 안에 불체자 구제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아직까지 이건 법안이고요. 네. 행정부가 법안을 보내면은 이제 의회 내에서 토론을 거쳐가지고 제대로 법안으로 이제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상정을 하려면 앞에 번호가 붙어야 되는데 그 번호조차도 아직 붙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 개혁을 이런 방향으로 할 테니까 의회가 입법 형태로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제안서를 보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불체자 구제안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뭐냐면은 미국 내 영주할 권리를 주는 거거든요. 네네. 이 모든 권리는 미국 내에서는 법에 의하지 않고는 권리를 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의 형태로 통과가 돼야 되는데 또 상하 양원을 다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하원은 다수당이 민주당이지만 현재 상원은 50대 50 동수입니다. 물론 이제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사실상 상원 다수당은 민주당이고 상하 양원이 다 민주당이 장악한 것과 사실 마찬가지인데 여전히 여기 필리버스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행. 근데 네. 그 방해인데 그걸 완전히 방해하려면 60석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물리적으로 그냥 통과시키기는 어렵고 반드시 민주당과 공화당이 굉장히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하고 토론을 거쳐서 통과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늘 다뤄볼 내용에서는 분명히 삭제되거나 또는 아니면 보완돼서 뭐가 보완되거나 또한 더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가거나 할 내용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희망적인 부분은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요. 네. 형식상으로지만 상원도 사실상 민주당이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네. 통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많은 한인분들도 이 이민 개혁안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갖고 계신데요. 예. 일단 오늘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방법으로 이민 개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요. 네네. 브리프하게 정확하게 이제 어떤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지만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준 연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분들은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불체로 미국에 체류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네. 2021년 1월 1일이고요. 근데 이게 너무 관대하다 그래서 물론 이게 막 뒤로 후퇴해서 뭐 2020년 1월 1일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하게 되면은요. 하지만 발표한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에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조심하셔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은 영주권 신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뭐 거주하고 내가 불법 체류만 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충족시켜야 될 요건이 있습니다. 네. 지문 날인을 통해서 신원 조회를 할 것이에요. 분명히 똑같이요.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서 보면 이제 범죄 기록이 나오거나 아니면 미국 안보에 저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거. 네. 신원 조회를 통과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조건을 5년 동안 세금 납부를 충실하게 잘 하셨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원조회를 잘 통과를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5년간 세금을 납부하시면은 어떤 조건이 주어지냐면 그때서야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뜻입니다. 5년 동안 세금 납부 이후에 영주권 신청. 세금 납부를 잘 하시고 그다음에 신원조회를 무사히 통과를 하셨어야지만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현재 네네. 안에서는요. 영주권이 뭐 바로 주는 게 아닙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 5년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임시적인 다카처럼 이제 그런 신분을 줄 겁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계속 뭐 갱신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5년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를 하시면서 5년째 되는 해에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는 3년 이내 시민권을 주자 이렇게 되는데, 네. 이 부분도 조금 걸리는 게, 보통 이제 합법적으로 모든 법을 잘 지키셔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시민권자랑 결혼을 하신 것을 제외하고는 5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5년 되기 전 90일 전에. 그러면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3년 안에 시민권을 준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5년으로 바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아. 기본적인 큰 골격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8년에 걸쳐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은 서류 미비자들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5년의 과정을 거치면은 영주권자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류 미비자분들이 오히려 정식으로 절차를 받으신 분들보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더 빨리 받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분명히 생길 것 예,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경론이 벌어질 겁니다. 네. 의회에서도 서로 이제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이건 수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꼭 참고해 그리고 주시고요. 이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것은요. 이 구제안, 불체자 구제안이라는 것은요. 내가 과거에 잘못한 범죄라든지 네.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네. 나의 유일한 게 영주권을 못 받고 신분이 불안한 이유가 유일하게 나의 불체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 그 불체자들에게만 대상이 되는 것이, 서류 미비자들에게만 제한 대상이 되는 것이, 과거에 내가 잘못한 범죄에 연루됐거나 네. 뭐 또는 이제 나의 잘못한 행위 때문에 영주권을 못 받는 것까지 이렇게 사면을 해주는 것이 아닌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다카 수혜자들에게도 영주권을 주겠다 뭐 이런 말도 예, 있었죠? 일단은 여기서 이제 제한된 내용을 보면은요. 네. 다카 수혜자들, 드리머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중남미에서 재난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일시적인 보호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캐러고리는 이제 농업 노동자로 네.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는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한인분들은 사실 거의 해당 사항이 없으신데요. 네네. 요 세 캐러고리에 대해서는 바로 영주권을 그러니까 5년의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인분들도 이 다카 수혜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제안이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지난번에 때를 놓치셔가지고 이미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바이든 대통령 바로 취임도 전에요. 작년 12월 초부터 네. 신규 접수도 다시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네. 때를 놓치신 분들은 빨리 아마 다카 신청을 미리 해놓으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아직 확정된 법안은 아니지만 예, 예. 일단은 다카 신청을 먼저 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예, 예. 그런가 하면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서류 미비자뿐만 아니라 취업 영주권 관련해서도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또 내놨죠. 예,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이 불체자 구제안은 그 시민권법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제안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민 개혁과 시스템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광범위하게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인분들이 관련된 것만 네. 다루는 겁니다. 지금요. 네네. 일단 취업 이민을 보면은요. 일단은 이것도 일단 제한입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은 특히 이제 취업 이민 신청자가 굉장히 많은 중국이나 네. 인도, 예를 들면 대표적인 국가들입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쿼터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한계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주권 문호라든지 우선일자라든지 이것이 다른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네. 워낙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쿼터를 걸어두지 않으면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쿼터를 정해놓은 겁니다. 네. 근데 이 국가적인 차별을 없애고 한꺼번에 인도, 중국 대상자들까지 한꺼번에 그냥 섞어서 똑같이 대우하겠다. 영주권, 취업 영주권 신청할 때 그 제한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중국이나 인도에서 오신 이민자들을 제외하고 다른 특히 이제 우리 한인분들 이런 분들이 그 시민권 이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 조금 프로세싱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한번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사실 근데 이 시도는 계속 새로운 법안으로 네. 여러 번 시도가 있었어요. 중국계하고 인도계 그 이민자들 단체하고 해서 로비를 해서 넘어갈 뻔하다가 사실 작년에도 일단 법안은 올라갔었는데 통과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국가별 차별을 둔 그런 쿼터제를 없애버리겠다는 거, 할당제.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1년에 약 14만여 개의 그 비자가 숫자가 있어요. 취업 이민이요. 각 순위별로. 근데 이제 그 안에서만 이제 우리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비자 숫자만큼. 네네. 근데 이게 최근에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 심사가 적재가 되면서 쿼터가 남은 경우가 많아서 그냥 사장돼 버리거든요. 근데 현재 법하에서는
그냥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네네. 다 못 쓰면은요. 예를 음. 들면은 뭐 언스킬드 같은 것도 10,000개가 있는데 뭐 올해 3,000개밖에 못 썼다 그러면 7,000개는 없어지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없애버리지 말고 지난해 못 쓴 건 올해까지 끌어서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제안도 사실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14만 개로 세 번째인데 14만 개로 이렇게 딱 비자 쿼터가 정해져 있는데 네. 미국의 경기 그러니까 거시 경제적 학적인 그런 관점 모든 요소들을 다 고려를 해서 네. 해에 따라서 경기가 좋은 애는 14만 개보다 더 할 수 있고 좀 나쁜 아. 애는 좀 줄일 수도 있고 이제 그 좀 플렉서블하게 하자는 제안이 일단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이제 구체적인 뭐 이제 제안은 아닌데요. 지금 취업 이민이 굉장히 많이 적체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취업 이민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근데 어떻게 아직 할 건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아 지금 또 적체된 내용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맞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취업 영주권 수속에서 불필요하게 취업 이민 심사가 지연시키는 모든 요소들을 잘 고려를 해서 네. 이제 그것들을 좀 해소를 시켜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지연 요소들을 제거할 건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해소하겠다 그렇게만 발표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네. 한번 지켜볼 일인데요. 그냥 제가 그냥 예상하기에는 이 취업 이민이 굉장히 저도 이제 옛날에 이제 펌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미 취업 이민을 했었는데요. 네. 보면은 사실 취업 이민이라는 것은 심사 대상이 고용주의 자격 요건이 되는지 네. 그리고 또 그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자격 요건이 내가 그 직종에 맞는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고용인과 고용주의 자격 요건에 심사가 사실 맞춰져 있고 네. 미국에서 아무래도 이제 취업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신분 유지를 했는지는 부수적으로 보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코어는 고용주의 자격 요건 그리고 고용인의 자격 요건인데 그동안은 이게 뭔가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요. 네. 모든 이민이 신분 유지에만 다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정작 가보면은 신분 유지를 점검하는 것인지 이게 취업 이민 인터뷰인지 헷갈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게 많았거든요. 특별히 네. 학생 비자로 오랫동안 미국에 체류하신 분 중에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 이유를 이제 어느 학교에 대해서 특정 학교를 집어서 좀 문제가 되는 프로디 학원이나 그런 데 다니신 분들이 이제 영주권이 굉장히 거절이 많이 되셨고 네네네. 그리고 정상적으로 다니신 분들에 대해서도 학생으로 체류하신 분들이 기간이 긴 경우는 굉장히 아주 까다롭게 심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정작 어떤 일을 자격 요건을 갖추고 학위가 있으신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앞으로 이제 오퍼된 잡에 맞는 경력이 있는지 이런 걸 체크를 안 하고 체류 신분 유지만 그냥 그렇게 완전 목숨 거는 것 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지연이 굉장히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신호가 뭐냐면은 최근에 그 학생 비자 때문에 조금 이제 지연되고 있던 케이스들이요 속속 다들 승인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 1월 달에. 실제로 승인이 되고 예, 예, 예.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굉장히 밝은 좋은 전망을 저희들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취업 영주권 관련 제안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결국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 취업 영주권을 좀 아낌없이 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또 이제 너무 고학력자들만 이민 올 수 있으니까 네. 뭐 이렇게 비숙련에 대해서도 영주권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언스킬드에 대해서도 네. 조금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더. 아 그렇군요. 그러나 역시 확실하게 법안으로 딱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아직 없는 네, 거죠. 그렇죠.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요. 이 H1B 취업 비자 관련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바가 있나요? 예, 일단은 그냥 아직까지 뭔가 좀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네네. 좀 한인들하고 관련돼서 관심 있는 부분을 보면은요. 사실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비슷한 맥락이라서 네.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고학력 고임금을 가지고 그 지원자들을 지원하는 회사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우선권. 아 네. 그러니까 결론은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추첨제가 H1B에서 폐지가 되고 고임금을 오퍼하는 페티션에 대해서 먼저 우선권을 줘서 맞아요. 승인을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도 미국 내에 그러니까 고학력자들 그리고 많은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 지식을 보유한 사람들을 H-1B를 더 많이 주는 쪽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좀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의외네요. 고인구 고학력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요. 아, 이제 그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계속된 숙제인데 학사가 이제 쿼터가 있습니다. 네, 해마다 학사 6만 5천 개 그리고 그다음에 석사 2만 개. 이 쿼터를 항상 산업계에서는 늘려달라고 뭐 한 수십 년 동안 주장을 해왔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언급 아직 안 했습니다. 네, 아마 이건 되게 좀 미국에 있는 경제 상태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쿼터 자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게 없습니다. 네, 네, 일단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슈였는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H4라고 그래서 H1B 이제 직계가족 그 배우자한테 딸려 있는 부양가족들한테 주는 신분이 H4입니다. 근데 네, 네, 그게 이제 그 배우자들한테 보통 이제 워크 퍼밋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종료가 됐습니다. 못하게. 음. 근데 이제 다시 주겠다고 노동화 같죠. 이제 그거가 일단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그거 3개 정도가 H1B하고 관련해서는 좀 주목해볼 만한 사항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 H-1B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바 말고 네. 최근에 또 H-1B 취업 비자 접수 관련해서 좀 변동 사항이 아, 있었죠? 예, 맞습니다. 1월 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추첨제를 폐지하고 네, 페티션을 전부 다 받아서 고임금 순서대로 해주겠다 네, 승인을 네, 먼저 우선권을 줘서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첨제가 종료되는 것이 아닌가 그랬었는데 2월 5일 날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이유는 뭐냐면은 그 고임금에 대해서 먼저 우선권을 주는 그 이제 방식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이 제도상으로 아직 정비가 잘 돼 있지 않아서 시스템상으로 네, 네. 그게 이제 올해 말까지 유예가 된 겁니다. 일단은요. 아,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요번 H1B는 다시 추첨입니다. 다시 결국에 돌고 예, 돌아 맞습니다. 추첨제로 돌아왔군요. 예. 그래가지고 3월 7일인가 3월 달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3월 9일인가 7일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 3월 7일인가 9일에 다시 네. 경호를 위해 3월 9일 날일 겁니다. 그때 이제 전자 등록이 오픈이 되고요. 네, 네. 25일까지 전자 등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자 등록을 고용주가 하시면은 네. 그 전자 등록을 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일주일 안에 보통 이제 3월 31일까지 줍니다. 네. 뽑힌 사람들한테 통보를 하시면은요. 그 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90일 안에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뽑힌 분들만 접수할 수 있도록 작년하고 똑같이 네. 시행된다는 거죠. 내가 알려드립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예, 이렇게 예. 생각하면 되겠죠? 예, 그렇죠. 근데 그 고임금 자보포에다가 우선권을 주는 것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올해 말부터까지 유예가 된다고 한 겁니다. 그 네. 부분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그 방향으로 가도록 아마 하실 겁니다. 네. 앞으로 H-1B 비자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내놓을지도 주목이 되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아마 고임금 쪽으로 이제 유리한 방향으로 될 겁니다. 아, 네. 또 이 밖에 또 다른 이민법 변화 뭐가 있을까요? 예,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뭐 다들 뭐 이민법상으로는 21세 미만이 미성년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가족 초청을 하든 다른 이제 이민 초청을 받아서 이제 영주권을 진행하시다가 I-485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기 전에 청원서는 승인이 됐는데 그 자녀가 21살이 넘어서 영주권을 많이 못 받게 됐다. 뭐 이런 네.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근데 사실은 차일드 프로텍션 액트 우리가 줄여서 시스파라고도 하는데요. 그 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실 보호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 이민 같은 경우에 가족 이민 청원서 130이 들어간 날로부터 승인되는 날까지 뭐 그게 얼마가 1년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9년이 걸리든 그 기간만큼은 나이를 빼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주권을 신청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이민자 자녀인데 26살이 됐는데 부모님이 형제 초청해 주신 거 넣어놓은 게 승인이 나는 게 10년이 걸렸어요. 만약에 그럼 그 승인 나는 데까지 10년을 빼줘서 제가 비자를 영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로는 제가 16살입니다. 10년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아, 네네.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보호 안 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광범위하게 쫙 다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에이징 아웃이라고 그러거든요. 21살 넘어버리는 걸요. 네. 광범위하게 이 에이징 아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네. 강구하겠다까지만 예, 했고요. 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살펴보면은요. 조금 전에 그 가족
초청하고 관련해서 I-130이라는 가족 초청은 보면은 뭐 대기 기간이 다양합니다. 뭐 네네. 독수리 시민권자 배우자랑 결혼한 경우는 뭐 대기 기간 없고요. 또 이제 시민권자의 부모님인 경우도 대기 기간이 따로 없고요. 네. 또는 뭐 좀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은 또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또는 시민권자 형제 같은 경우는 뭐 12년, 14년 기다려야 되고 이런 대기 기간이 있는데 그 대기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I-130이라는 그 청원서가 되어 있으면은 문호가 열리기 전이라도 미국에 들어와서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뭔가 제도를 마련하겠다. 이제 그런 제안도 하나 있습니다. 아, 아직 비자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접수만 됐으면 네네. 미국에 일단은 뭐 어떻게 할지는 합법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 그런 제안도 있고요. 네. 너무 이제 오랫동안 해외에서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가족끼리 아. 떨어져서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네네.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뭐 지금 잘 아시겠지만 뭐 3년, 10년 이게 입국 제한 규정이 있거든요. 네. 6년에서 1년 미만으로 미국에 불체하셨으면 3년 동안 미국에 입국 금지가 되시고요. 그다음에 1년 이상 불법 체류하셨으면 10년 동안 입국 금지가 되시는데 네. 이 조항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일단은 뭐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굉장히 많은 이민법적인 그런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까지 다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건 지켜봐야 됩니다. 네. 이 바이든 행정부는 참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이민자들을 굉장히 환영한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네네네. 그런가 하면요, 많은 한인분들이 환영한 또 소식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적 부조 수혜자도 영주권을 받는데 제한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예, 일단은 공적 부조가 굉장히 사실 많은 분들에게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맞아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공적 부조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예외 사항이 있는데 네. 그 예외 사항 이외에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받으시는 데 있어서 제한을 가하겠다는 것이 2020년 2월부터 발표돼서 적용되기 시작한 공적 부조에 대한 규정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공적 부조를 받으면은 사실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됐던 것은 사실 옛날부터 다 있었습니다. 아, 원래 있었군요. 예. 네. 근데 그 공적 부조 규정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대를 하고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적용하라는 메모까지 대통령이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단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일단은 우리 사회 영주권자로 새로 조인하는 사람들한테 과거에 내가 이런 복지 혜택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영주권을 못 받게 된다든지 이런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뭐 온정주의, 가족주의로 가자. 이제 그런 것이 일단 기본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폐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 높은데요. 그것도 이제 일단은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조치로 볼 수 있는 것은 2019년 5월 달에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 대통령 메모로 발표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국토안보부와 이민국에 과거에 그 공적 혜택을 너무 많이 받아서 문제가 될 사람들이나 네네. 또는 아니면은 그거 너무 많이 받은 경우에 이제 그게 잘못하면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상습적으로 했다든지 문제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적용을 해서 그동안 과거에는 적용을 잘 안 했는데 그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추방시켜라. 이제 그런 메모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2019년 5월 네. 달에요. 이제부터는 적용을 정확하게 하라고 그 메모가 폐지됐습니다. 행정명령으로 2월 2일. 아, 아예 폐지된 건가요? 그 메모만요. 메모만. 예, 그 메모가 일단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한 거죠. 앞으로 미국에 부담이 되는 정도로 복지 혜택을 많이 쓴 사람에 대해서는 영주권 주지 않는 그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라고 네. 아예 2020년 그 복지 혜택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에 벌써 2019년 5월 달에 발표한 메모인데 그 메모가 철회됐습니다. 네, 리보크가 됐습니다. 네. 법은 원래 있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촉구한 건데 그 메모가 철회가 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명령한 게 뭐냐면은 법무부, 국토안보부는 바로 그 위에 이민국 상위 기관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민국에 얘기한 거죠. 네. 그리고 주 내무부, 스테이트 디파트먼트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복지 규정 때문에 추방 또는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거나 네. 케이스에 대해서 거절한 게 있으면 그 모든 케이스들과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하라고 4월 리뷰해라. 3일까지 그렇게 일단 명령을 한 게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전반적인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공적 부조 때문에 그걸 받은 것 때문에 영주권을 받는 사람들 못 받는 분들을 줄이겠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공적 부조에
받은 경우에 영주권을 제한받는 거가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벌써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2월 그 법안 그 규정 이전에도 사실 있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광범위하게 적용을 해서 너무 가혹하게 영주권을 못 받는 데까지 가는 그런 것 자체는 지양하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좀 약간 마음을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네. 그 2019년 5월달 메모에는요. 우리가 그 영주권을 신청할 때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취업 영주권 같은 경우는 재정 보증을 회사가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일반 영주권을 신청하시게 될 때는 I-864라고 그래서 보증을 쓰게 돼 있습니다. 네네. 영주권을 보통 신청해 주는 분이 보증을 쓰는데 영주권을 신청해 주시는 분이 만약에 이제 재정이 안 될 때는 조인트 스폰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재정 보증을 구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영주권을 받으신 분이 너무 이제 복지 혜택을 너무 많이 썼을 경우에는 주정부나 연방 정부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보증을 서주신 분한테 물어달라고 할 수 있죠. 네네. 그렇죠? 네.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물어달라고 하라고 대통령이 2019년 5월 23일 날 발표를 한 겁니다. 아. 복지 혜택을 너무 많이 썼을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사실 이민국이 과연 뭐 누가 뭐 복지 혜택을 많이 썼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청구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런 경우가 사실 없었죠. 사례가 없었어요. 네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철저히 다 물려라. 그렇게 이제 2019년 5월달 대통령 메모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메모가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거하고 함께 철회가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영주권 스폰서를 찾지 못해서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죠. 그렇네요. 네. 그럼 또 궁금한 점이요. 예. 현재 영주권 신청자는 그러면 이 복지 혜택 관련해서 증명 서류를 낼 필요가 없는 건가요? 증명 서류를 원래 냈어야 됐잖아요. 이 복지 혜택을.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네. 공적 부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 영주권을 신청할 때 내셔야 되는 폼이 네. 944입니다. 네. 근데 그 944라는 폼은 아직까지는 전부 다 제출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변동사항이 없군요. 아직까지 변동사항은 없고요. 네. 일단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 공적 부조 혜택에 대해서 네. 관련된 모든 서류와 그리고 폼 자체는 다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아직 제출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혹시나 그래도 조금 더 희망적인 것은 일단은 만약의 경우 작년에 이제 뭐 굉장히 공방이 많았는데 현재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 사실은 이게 인정션이라고 해서 그 집행 명령 중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 이제는 대통령이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만약의 경우에 그 일시적으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 공적 부조 혜택과 관련돼 가지고 영주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잠시 동안 유예하자 그런 논의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제 만약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대로 다시 적용하는 걸로 됐는데 행정부가 현재 소송에서 발을 빼게 되면은 또 다시 이제 그게 행정명령을 통해서 중지가 돼가지고 공적 부조 혜택 조항이 적용이 중단된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일단 중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가능성은 높다는 점까지 안내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법률 상담 시간에는요. 이민법 전문 청관우 변호사님 모시고요. 새로운 행정부의 새로운 이민법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민법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청관우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번호 안내 도와드릴게요. 오렌지 카운티 오피스는요. 714-522-5220 714-522-5220번이고요. 로스앤젤레스 오피스입니다. 213-232-1655 213-232-165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요. 이민법 관련해서 다양한 조언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내용 청관우 변호사님께서 다뤄주셨는데요. 예. 저희는 또 앞으로의 변화를 좀 지켜보면서 다음 달에 또 새로운 어떤 명령이 나올지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계속 해주셔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네, 모니터하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청관수 변호사님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 상담 진행의 구도경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